2011년부터 2018년도까지 전수조사를 이런 정보도 사실 많이 접해보진 못하셨을 텐데요.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얼마를 배당을 했을까요? 이런 거 한번 잘 보세요. 평균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겠죠. 변동폭이 큰 애들은 그건 좀 위험하겠죠. 안녕하세요. 정도진 교수의 알고 투자.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얘기는 배당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요즘에 워낙 장이 안 좋아서 여러분 많이들 침울해 하실 텐데 배당주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떤 주식들이, 어떤 기업들이 배당이 높은가, 우리가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그게 오늘 얘기의 주제인데요. 관심 있는 분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같이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끈따끈한 기사가 오늘자로 나온 게 있습니다. 하락장서 치솟는 배당주의 매력. 그래서 찬바람 불 때, 이제 우리 슬슬 날씨가 차지기 시작합니다. 찬바람 불 때 배당주 투자가 유효하다. 폭락 때 기관 투자자들은 오히려 배당주를 샀다는 내용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당과 기업 가치는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고전적인 이론에 따르면요, 이 주가는 배당금을 할인율로 나눈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즉 배당금이 많으면 그만큼 주가가 오른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 주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 배당금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배당을 줄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정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로 2011년부터 2018년도까지 우리 상장 기업에 대해서 제가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말씀드린 것처럼 한 절반 정도 기업들이 실제로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11년도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890개 기업 정도가 되고요. 점차로 증가하다가 18년도에는 1111개 전체 상장 기업 중에서 48% 정도가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시면요, 상장 기업들 중에서 절반은 배당을 안 주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배당을 주는 기업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찾아봐야 되느냐? 모든 기업들이 배당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얼마 정도 배당을 줄까요? 평균. 이런 정보도 사실 많이 접해보진 못하셨을 텐데요. 실제로 보시면은 2011년도에 한 주당 배당금이 210원 정도 됩니다. 이게 조금씩 오르다가요, 작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282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300원이 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주식에 대해서 100주를 갖고 있다. 그럼 평균적으로 282원에 100주 곱하면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배당을 투자했을 때 얼마 정도 수익률이 될지 한번 가상의 수치를 뽑아봤는데요. 여러분이 한 주당 5,000원짜리 주식을 샀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2011년도 기준으로 그 수익률이 4.2%고요. 최근 2018년도 기준으로 하면 5.6%니까 상당히 높은 수익률입니다. 만원짜리 주식을 샀다. 그러면 수익률이 얼마가 됐냐면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2.8%가 되죠. 요즘같이 저금리 시대에 만원짜리 주식 사서 2.8% 수익률이면 괜찮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이 더 비싼 주식을 샀다면 이 배당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 배당의 정보는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배당의 정보는 현금 흐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 들어가 보시면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있지 않습니까? 그 재무활동에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당금의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표시되어 있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배당금이 247억 지급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장 기업들 배당금 지급한 걸 제가 다 찾았어요. 다 찾아갖고 11년부터 18년 기준으로 뽑아갖고 특히 18년도 기준으로 한 주당 배당금이 높은 순서를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상위 20개 기업을 뽑아봤더니요. 1위가 어디냐? 작년도 기준이죠. 작년 말 기준으로 롯데 칠성입니다. 그래서 25,581원. 이게 한 주당 배당금이니까 엄청나죠. 25,000원이 배당으로 받는 거니까 100주만 받아도 얼마입니까? 두 번째가 한국 쉘 석유고요. 거의 2만 원 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 원대 단위로 떨어지는데요. 현대중공업 지주, 롯데푸드, 롯데케미칼, 롯데 주식이 많네요. 그리고 고려아연이 있습니다. 빠르게 한번 그 기업들 제목만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화재해상, 영풍, LG생활건강, SK텔레콤, 그 유명한 KCC, 오뚜기, GS홈쇼핑,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조은까지가 6,000원 한 주당 배당금을 줬습니다. 그 외에 보시면요, LG화학도 있고요. 지난 차시에 제가 강의했던 NC소프트, 롯데쇼핑, 효성, 포스코까지가 상위 20개 기업들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이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얼마를 배당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비교치를 볼 때 추세를 본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역시 이것도 20개 상위 종목을 뽑아봤어요. 2011년부터 18년도까지 배당의 평균이 높은 기업들. 1위가 어딘가 봤더니 한국쉘석유입니다. 작년에는 2위였죠. 거기가 평균 보니까요. 17,750원입니다. 이런 거 한번 잘 보세요. 평균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평균이라는 건 앞으로도 이렇게 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겠죠. 보시면은 20개 종목 중에서 13개 종목들이 작년에 20개 상위를 차지한 종목들이 역시 평균도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한국쉘석유 그리고 앞에는 없었는데요. 삼성전자가 2위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삼성전자가 18년도에 발행 주식수가 확 늘어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당 배당금이 354원으로 떨어져 갖고 평균이 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과거치를 보니까 평균이 삼성전자가 12,770원, 그리고 아까 상위 종목에 있었던 롯데칠성이 10,000원이 좀 넘는 배당 종목입니다. 5,000원 이상이 역시 빠르게 한번 보시면 앞에 작년 높은 수준의 배당금을 준 종목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5,000원 미만 종목들은 오뚜기,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이 있습니다. 자, 평균을 보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뭘 또 궁금해 하실 수 있냐면요. 저희가 지금 2018년도 기준으로 많이 준 애들, 그 다음에 과거치 봤더니 많이 준 애들, 그 다음에 뭘 고민하실 수 있냐면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는 거니까 변동폭이 큰 애들은 그건 좀 위험하겠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표준 편차는 낮은 게 좋습니다. 어떻게 제가 정리를 했냐면 평균 배당금이 높은 애들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 편차는 낮은 애들 2번,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을 가장 최근인 2018년도에 배당금이 높은 기업들 해서 20개를 뽑아봤더니 지금 보시는 기업들입니다. 역시 1위는 한국쉘석유예요. 한국쉘석유는 표준 편차가 1,392원이니까 평균 17,750원을 받는데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1,392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평균적으로 보면 한국쉘석유가 올 2019년에 배당금을 최대 많이 줄 수 있는 기대값은 17,750원 플러스 1,392원을 하시면 되고요. 적게 받을 기대값은 17,750원에 빼기 1,392원을 하면 됩니다. 가장 편차가 낮은 기업들은 SK텔레콤하고 KCC예요. 여기는 302원과 452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포스코도 1,000원이 안 되는 916원이고요. 저 끝에 보시면 LG화학도 있네요. 이것도 1,000원이 안 되는 78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평균이 크면, 즉 배당금을 많이 주면 표준 편차도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수치를 조정해 줄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눠준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요. 한국쉘석유 같은 경우에는 0.1밖에 안 돼요. 아주 낮은 수죠. 그 밑에 보시면 영품도 0.1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SK와 KCC 같은 경우에는 0.0 그리고 0.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평균에서 크게 배당금이 변할 가능성이 낮다. 당연히 평균이 높은 이런 종목들은 아까 기세에 난 것처럼 이제 찬바람이 부니까요. 이런 표준 편차가 작은 애들을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요즘같이 하락장 때 우리가 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배당금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요? 이익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이익이 많이 나야지 돈 줄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업이익하고 배당금 간의 관계를, 얘네들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관계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는 표를 보면 영업이익과의 상관계수가 나와 있는데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애들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꾸로 간다는 뜻이에요. 배당금이 영업이익이 떨어지면 오히려 많이 준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일어날까요? 영업이익이 떨어지면 배당금을 많이 준다. 영업이익이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주가가 떨어지는데 주가를 부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배당금을 많이 주면 되겠죠. 이런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나 보시면 삼성전자, 롯데칠성음료, 영품, 텔레콤, SK텔레콤, 그리고 고려아연, 그리고 저 끝에 한참 유명했던 아모레퍼시픽이 있습니다. 이 숫자가 크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그 관계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에요. 즉 롯데칠성음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77이죠. 영업이익이 떨어져서 주가가 하락하면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배당금을 많이 줘서 주가를 부양하는 경향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갖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안 났다. 그런데 이런 성향을 갖고 있으면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주가가 낮은데 굳이 팔 필요 없이 배당금을 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KCC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87이죠. 요거는 영업이익하고 배당금을 주는 금액 크기가 많이 관계가 플러스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많이 나면 그만큼 배당금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LG생활건강은 0.99죠. 거의 확실한 뜻입니다. 삼성화재도 0.89, 그리고 오뚜기도 0.96이니까요. 이런 종목들은 영업이익이 곧 배당금 크기를 결정한다는 걸 보시면 여러분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 끝에 있는 롯데푸드나 포스코, GS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0.01, 0.17, 0.14니까 얘네들은 영업이익하고 배당 의사결정에 거의 관련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한국쉘석유는 0.30이고요. 0.30 정도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요거는 합리적으로 영업이익하고 배당금하고의 관계가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를 나눌 것은 배당금하고 기업가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주가는 배당금 나누기 할인율로 결정이 되거든요. 우리가 할인율을 모르니까 할인율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 배당금을 다시 주가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를 평균 배당금, 즉 한국쉘석유 같은 경우에 32만 1,000원이라는 현재 주가를 과거 평균 배당금인 17,125원으로 나눠줬더니 할인율이 5.5가 나와요. 삼성전자는 할인율이 29가 나옵니다. 저 밑에 있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12.6이죠. 롯데케미칼보다 삼성전자가 할인율이 더 높다. 할인율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위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삼성전자가 더 위험합니까? 롯데케미칼이 더 위험합니까? 그럼 삼성전자의 할인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배당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찬가지로 한국쉘석유하고 롯데칠성음료를 보면 한국쉘석유는 5.5%. 어떠세요? 리저너블 하죠? 롯데칠성음료 같은 경우 할인율이 8.2%죠. 이 8.2%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롯데칠성의 일반적인 위험보다 너무 높게 잡혔다. 그러면 지금 현재 134,500원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SK텔레콤, KCC, GS홈쇼핑,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3%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3%가 SK텔레콤 3.2% 너무 위험을 작게 잡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237,500원이라는 주가는 오히려 고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배당금을 보시면요. 과거 배당금을 이용해서 현재 주가랑 비교해 보시면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할인율, 즉 위험에 대한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당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배당을 평가할 때 세 가지를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최근에 배당 성향을, 배당금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과거치 누적된 배당금의 평균을 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출렁출렁하지 않습니까? 그게 표준 편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배당금의 성향을 보시고요. 두 가지를 더 우리가 추가로 정보를 알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 배당금과 영업이익의 관계를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배당금 갖고 우리가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할인율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인율을 갖고 이 기업 가치 현재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이나 여러분이 투자하고 싶은 기업에 대해서 이 5가지 적용하시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고요. 도움 되시는 분들은 꼭 앞에 말씀드린 거 2가지 제가 부탁드리는 거 있죠?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